수필인데 옛날 거네. 보지 못한 폭포. 나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고 이거 글로 쓰면은 그게 수필이지. 밑으로 내려와. 소단원가 떠올려서 떠오르는 궁금증 자유롭게 적어보실 필요 없어. 패스.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교술갈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술갈래의 특성을 확인해 봅시다. 문학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 요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한 글을 쓰면 그게 수필이 될 거다. 끝. 시, 소설, 수필, 희곡. 다른 말로 서정, 서사, 교술, 극, 갈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한다. 내려오자. 교술갈래의 주요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은 정서 표현의 글을 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교술갈래는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한 글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더하기 자신의 경험과 성찰 이후에 교훈이 들어가면은 더 좋지. 교술갈래는 특정한 형식이나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교술갈래는 형식과 형식과 소재, 내용에 제한이 없어요.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감상 그에 따른 성찰을 담은 거기 때문에 경험, 감상, 성찰. 비교적 다가가기 쉬운 갈래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비전문적인 글이다. 작품을 읽으며 교술갈래를 확인하고 경험을 글로 써봅시다. 김창엽 씨가 농암에 거쳐 할 때 느암 계곡의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깨달은 바를 쓴 글이다. 거기 폭포가 겁나 멋져. 이렇게 가면 되거든? 이라고 해서 갔는데 에이 별거 없네. 남의 말 믿으면 안 돼. 잘 갔다 오셨어요? 별로 볼 거 없건데 어디 가셨는데? 이렇게 갔지. 에이 글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셨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괜히 남 탓하고 있었다. 결국 폭포를 찾으러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만 폭포로 가는 길을 잃고 폭포를 찾지 못해 아우가 보았다는 폭포의 모습에 실망하고 산에 내려오다가 진짜 폭포는 다른 데 있는데요 라는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다. 왜 같이 앉아있다가 떨어져 있어? 그새 싸웠어? 교술갈래. 작가의 대리인이나 화자, 서술자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시, 소설과 달리 글쓴이가 자신이 직접 경험, 생각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다시 1인칭의 문학이다. 지가 지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성적이다. 수필에는요 가사, 편지, 야담, 기행, 일기, 수필, 비평, 그 다음에 영화, 음악, 감상문 등이 속합니다. 형식적 제약이 적고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 개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필, 형식의 제약이 없고 붓 가는 대로 쓴 글, 자유롭게 적은 글, 가벼운 이야기를 쓰면 경수필, 가벼울 경자잖아요. 비교적 논리적이고 무게감이 있는 중수필, 무거울 중자잖아요. 신문에 나타나는 칼럼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만날 수필은 거의 100% 경수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모의고사에 수필은 단독으로 출제되지가 않아요. 보지 못한 폭포, 풍패동의 동쪽은 바로 느암곡이다 라고 하면서 글쓴이가 찾아가려고 하는 폭포가 있는 곳이라면서 공간적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다.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 아래에 이르러 대천으로 이뤄집니다. 그 물의 경로에 대한 간단한 소개.
우리 집에서 보면 우리라는 말 자체가 나와 함께 1인칭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가본 적이 없다. 우리 글쓴이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저는 세 글자로 줄여서 1인칭. 하루는 마을 주민 황 씨가 내 아우 자익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 주었다. 자익이 내게 알려주기에 마침내 흔연히 갔다. 황 씨가 자익이한테 이야기를 했고 자익이가 나에게 얘기를 해줘서 흔쾌히 함께 갔다. 아우 대유와 조카 인상 악상이 따라왔다. 나 자익이 대유 인상이 그 다음에 악상이 요렇게 가고 있었네. 5명이서 같이 갔어. 총 5명. 세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갔다. 어른들은 말 타고 아이들은 걸어가고 그 다음 놓치기 쉽지만 말을 탔다라는 것 자체에서 얘 양반이면서 꽤나 높으신 양반이구만 신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 조선시대에 말 한 마리 값이 남자 노비 15명 값인가? 그랬었어. 되게 비쌌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나 탈 수 있는 건 아니야. 두 아이는 걸어갔다. 골짜기 어귀에 이르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죠. 골짜기 어귀에 이르자 인가 서너체가 보였다.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 밭 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끊고 여기까지 자세하지는 않지만 배경 묘사가 들어있음. 문을 두드리니 한 구부정한 노인이 나타나왔지. 노인, 폭포 가는 길을 알려줘. 수염과 눈썹이 온통 희어서 7, 80세쯤 되어 보았다. 역시 여기도 외양 묘사. 폭포가 어디 있는지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일러주었다. 그러면 요 문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 폭포 가서 보지 못한 건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골짜기 안으로 1, 2쯤 들어가서 말을 풀밭에 메어두고 지팡이로 짚고 나아갔다. 말이 들어가기도 힘든 곳이었으니까. 얼마 안 있어서 너럭바위, 넓고 평평한 바위가 하나가 보이는데 비탈이 져서 앉을만 했다. 여기까지만 봐도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 어떠한 경험? 폭포를 찾아서 가는 그 경험.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면서 흘렀다. 소나무 두 그루가 이것을 무엇을 쟁글대며 흘러가는 물을 덮고 있어서 기이하고 장한 데다가 울창하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어머,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내 목적지인 폭포는 아니지만 경치가 멋져. 폭포는 아니지만 경치 좋네. 곁에는 단풍숲이 있었는데 또한 높고 컸었다. 잎이 한창 선홍빛이어서 단풍숲, 선홍빛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가을이네. 시간적 배경은 가을이야. 동행들이 문득 몹시 기뻐했었다. 경치가 멋져서.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있었다 지우고 여기까지 묶어서 목적지인 폭포는 아니지만 경치가 멋졌어 라고 이야기. 있는 줄,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줄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고요? 새로 알게 된 사실. 요번 올해에 나온 수능 특강에 자꾸 올해에 나온 수능 특강에
새로 알게 된 것, 알고 있었는데 생각 고쳐 먹은 것, 이런 것들, 알았는데 확인한 것, 이렇게 정보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서부턴 오솔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좋은 경치를 얻게 되며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 기뻐할 만했었다. 사자성어 하나 있죠? 점점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경치, 점, 입, 가경. 하지만 폭포로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찾지 못하고 폭포 원래 목적지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서 올라갔었다. 2번 산 등성에 가는 목표에서 어긋나고 있어. 그렇게 해서 5, 6리쯤 갔는데 폭포는 종래 찾을 수가 없었다. 지쳐서 바위 위에 앉아 산 과일을 따서 먹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맷뿌리는 산의 꼭대기는 삥 둘러서고 산 마루는 첩첩인데 시내 골짜기는 깊고도 그윽해서 바라보이는 것은 온통 서리 맞은 숲의 붉고 누런 단풍이었었다. 서리, 단풍, 확실히 가을이네. 북동쪽은 경계가 더욱 그윽히 빼어나 바라보니 은은하여 마치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아서 마음이 몹시 즐거웠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에 대한 즐거움, 신기한 것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뭔가 더 새로운 거 나타나는 건가? 라는 보지 못한 풍경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 있네요. 오른쪽에 뭐 별로 볼만한 게 있을까? 그러네. 요 말 자체가 중요한 거죠. 공간의 이동. 느끼고 깨달은 것, 생각과 비교해 볼 필요까지는 없고, 폭포를 찾아가는 과정이 순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폭포를 보러 간 건 뭐야? 아우 자이기가 형님, 저기 경치 좋은 데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랍니까? 얘기 듣고 아 그래? 해서 따라갔다. 다음 페이지. 날은 이미 뉘엿뉘엿해졌지만 시간의 흐름 오해하시면 안 돼. 시간이 흘러서 날이 뉘엿뉘엿해졌다고 뭐 정서가 변하거나 없던 정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야. 또 폭포를 놓칠 수가 없어. 다시금 옛길을 따라서 내려가. 여기에서의 옛길은 여기까지 자기들이 온 길이지, 온 길. 걸어온 길. 내려가서 비로소 한 줄기 좁은 길을 찾아갔다. 지금 이렇게 왔거든? 폭포를 못 봤어. 이렇게 다시 거슬러 내려오는데 여기 조그맣게 길이 하나 있는 거야. 여긴가 보다 하고 이렇게 내려간 거지. 우리가 여기 놓쳤었네 라면서 중간에 다시 이렇게 내려와. 올 때는 일로 왔어.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옛 길을 따라 내려가 비로소 한 갈래 좁은 길을 찾았다. 앞서 노인이 일러준 것과 비슷해서 이미 좀 예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노인이 알려준 길이 아니라 걔가 알려준 것과 비슷해. 그러니까 즉 노인이 일러준 길은 아니야. 일러준 길은 아니야. 시험 삼아서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얼마 못 가서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지. 길을 잘못 든 줄 알고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이거 맞는 건가? 라는 확인. 얼마 후 골짜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고 자익이 먼저 시내로 내려가다가 이곳에 이른 것이었다. 그의 말이 자기가 폭포를 보았다 하므로 어찌 생겼냐고 묻자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서 조금도 볼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잘 봐야 돼. 자이기가 폭포를 보았다. 어땠어?
볼만한 게 없다라고 했지. 내가 대유와 서로 보면서 입을 벌려 웃으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나올 거예요. 입을 벌려 웃으며 허탈감이 드러났지. 왜 허탈감? 그 노인네가 멋있는 폭포 있다라고 해놨는데 남의 말만 듣고 오면 안 돼. 블로그 맛집이 진짜 맛집이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인 거지. 이런 것, 하찮은 것 보자고 발품을 팔겠는가? 일단 첫 번째, 이런 것, 볼만한 것이 없는 폭포, 볼만한 것이 없는 폭포, 자이기가 본 이 폭포, 디귿의 폭포랑 이거랑 같은 거지. 볼만한 게 없다고. 에이씨, 별거 아닌데 괜히 고생만 했네.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에서 밥을 먹고 별 볼 일 없는 폭포를 본 자이기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후로 천하의 말만 번드르르 한 못 믿을 인사들이 더욱 싫어질 것 같습니다. 에이, 말만 번지르르 한 애들, 에이, 짜증나. 걔네들 말 이제 안 믿을 거예요. 황 씨에게 속고만 것이 유감스러웠었던 것이다. 황 씨에게 속은 것이 유감스러워서 나 말만 번지르르 한 놈들 말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일단 또 밑으로 내려오죠. 다 끝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뒤 길을 알려준 노인을 만나서 아까 본 것을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지. 아이쿠,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서 갈 수가 없죠.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니들이 폭포를 보지 못한 이유는 내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폭포를 보지 못한 거지. 그러면 순간 조금 부끄러워질 거야. 내가 잘못해놓고 아까 그 황씨 노인 괜히 욕했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제서야 내가 바로 갔던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지. 좀 더 애를 써서 일단 이제 느낀 점은 이렇게 체크할게요.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폭포의 실상이 자익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아서 기뻤고, 우와, 그러면 진짜 이 산에 멋진 폭포가 있다라는 거야? 안 본 눈 삽니다. 그게 내 눈인데, 아, 다행이다. 내 눈은 안 본 눈. 그래서 기뻐.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놀러 올 건덕지가 생겨서 여운이 생겼다. 이거지. 아, 오늘 봤었어야 되는데, 야, 또 언제 오냐? 승질나게. 가 아니라, 야, 나중에 오면 진짜 폭포가 있네. 기대된다. 두근두근. 그래서 이 아저씨는 비록 폭포를 보지 못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라고 확인. 긍정적인 아저씨야. 오늘 못 보면 어때? 나중에 다시 보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를 했고 4번 문제는 진짜 폭포, 별 볼 일 없는 폭포 구분하시라 문제인 거겠지.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내용 좀 볼게요. 자익이 본 폭포는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진짜 폭포는 멋있는 거. 하지만 자익이는 이 폭포를 황씨가 말한 멋있는 폭포라고 착각했었던 거고. 폭포를 찾아간 경험과 깨달음. 경험은 다 알 거고 깨달음이 중요하다. 첫 번째. 아우, 좀 더 갈 걸. 안타까워. 나중에 우후 놀러 오면 되지. 유람할 거리가 생겼어. 여운이 생겼음. 자익이 황씨가 말만 번드르르 한 인사라고 생각한 까닭은 괜히 지가 잘못 찾아놓고 헛고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 다음 페이지. 글쓴이가 경험한 일을 됐어. 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수필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이 전개됩니다. 공간의 이동이라는 말은 잘 기억해.
쭉쭉쭉 읽으면 된다. 다음 내려가서 그 손톱 봐야 아무 소용 없어. 이따가 손톱 깎기 줄게. 깎어. 글쓴이가 느끼고 깨달은 바 체크합시다. 어디 있을까? 아우, 조금 더 갈 걸. 안타까움을 느껴. 하지만 나중에 볼거리가 생겼어 기뻐하고 있음. 이 작품을 읽고 내가 느낀 바는 뭡니까? 좋아. 나도 뭔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안 되겠지 싶으면 끝까지 안 가고 포기했었는데 한번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도 있어야 되겠어. 내가 잘못해놓고 괜히 황씨 욕했어. 지 생각만으로 황씨 말만 뻔지르르 하다고 생각했어. 반성해야 되겠지. 보기를 읽고 교술갈래의 특징을 찾아서 써봅시다. 오른쪽으로 올라갈게요.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엇을 설명하면서 집을 그리는데 충격받았어. 집을 그리는 순서가 내가 그리는 것과 달랐거든요. 우리들은 집 그리면 그냥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데 개를 그리고 있냐? 이 아저씨는 주춧돌 놓고 기둥 놓고 지붕 석가래 올리고 기둥을 이렇게 올려. 진짜 집 짓는 순서대로 집을 그려. 집 짓는 순서가 판이했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정 달랐어요.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 그는 주춧돌 바리고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정말 집 짓는 순서였습니다. 바로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으로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를 정서라고 해도 되고 요게 깨달음이라고 해도 되지. 근데 정서 쪽이 조금 더 가깝기는 하죠. 나의 서가, 내 책장이 한 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책 엄청 많이 읽었다고 스스로 자부심 갖고 있었는데 나 책 헛읽었어. 나 공부 헛했어. 이거지.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노인 목수의 일화 옆에다가 한마디 더 쓸까요? 과거 회상. 차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해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종이에다가 자기 발 올리고 이렇게 발을 그렸어. 어딨어?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이라고 하죠. 탁본 할 때. 막상 그가 장에 갈 때 깜빡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떡할 거야? 장에 가는데 탁을 안 가져와서 신발 사야 되는데 그냥 가면 돼. 내 몸에 발 달려 있는데.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땐 탁을 두고 왔죠.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걸 깨닫고 탁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돌아가면 장은 끝난 뒤 그 사연을 듣고 말했지. 야, 탁 가지러 집으로 갈 필요가 있어? 당신이 발로 신어보면 알 것 아니요. 바보 같은 소리.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차치리의 일화. 이 아저씨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본질을 무시하고 있어. 본질을 추구하고 있지 못해. 가짜 복제물만 보고 있어. 마치 집 그릴 때 지붕만 그리는, 지붕 먼저 그리는 나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이거랑 위에
지붕부터 그리는 거랑 꼬불꼬불 밑줄 똑같은 의미인 거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 주출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 발로 신어보고 신발 사는 사람, 똑같은 사람,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 나, 탁과 족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건 삶의 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대조를 통해서, 유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삶의 실체적 본질을 파악하는 건 겁나 중요한 거야. 어? 삶의 실체적 본질이 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집을 그릴 때, 신발 사러 갈 때, 어때? 뭐가 본질이야? 밑에서부터 그리는 거야. 어떤 게 본질이야? 직접 신어보고 사는 거야. 그래, 그런 걸 추구해야 된다고. 아,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 내가 유추의 방식을 써서 네가 쉽게 이해되는 거야. 라고. 다음 페이지. 작품의 짜임은 다 보셨으니까 알 테고, 역시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의 깨달음 뭐 체크하시면 된다? 빨간색으로. 나도 차칠이처럼 주객이 뒤바뀐 사고를 한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본질을 잇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항상 본질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글 2개 봤는데 그 글 2개의 공통점 뭐예요? 교술갈래. 직접 겪은 일이나 존재하는 사물을 서술하고 전달한다. 형식이 자유로워 개성이나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1인칭의 문학이다. 개성적이다. 다른 말로 신변 잡기적이다. 비전문적인 글이다. 개성이나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이나 깨달음을 전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이나 깨달음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한다? 비유적으로,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제를 전달합니다. 나머지 글들은 한번 또 찾아서 써보세요 이라고 해놨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우후, 빈칸 채우기 있죠? 여기 시작.